한문철 TV 어쩌다 한번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하루에 두세 개 정도 틈틈이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거의 하나도 빼놓지 않고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스스로닷컴 자유 게시판에 한문철 TV를 너무 많이 본 후유증, 부작용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무척 반가운 글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왜냐면요. 반갑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한문철 TV 열혈 시청자의 후유증인지 부작용인지 제가 요즘 운전하기가 겁이 납니다. 출퇴근길이 보통 15분에서 18분 정도 걸리는데 어느 때부턴가 18분에서 21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3분이나 늦어지잖아요. 평소보다 5분의 1이 더 걸리는 겁니다. 지금 서울 시내 넓은 길들 시속 60km에서 50으로 이렇게 낮췄죠. 제한 속도를 거의 대부분. 그거보다도 오히려 더 천천히 가시는 거죠. 길 옆에 주차된 차들이 갑자기 문을 열면 어쩌지? 예, 갑자기 문 여는 사고 있잖아요. 또 골목길에 이렇게 주택가 골목길이요. 저쪽에 집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갑자기 사람이 툭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좌회전하는데 나는 신호 따라 좌회전하는데 어떤 차가 신호 위반해서 달려오면 어떡하지? 컴컴한 밤에 바닥에 사람이 누워있으면 어떡하지? 길바닥에? 또 나는 녹색 신호 벗고 가는데 갑자기 빨간불에 후다닥 따닥 못 다닌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또 내가 정상적으로 깜빡이고 천천히 그 차로 변경하는데 뒤에서 빵 하고 아까 볼 땐 저 멀리 있었는데 엄청 빠르게 과속으로 달려온 차가 있으면 어떡하지? 또 스쿨존 어린이 보고 지날 때 어린이가 안 보였던 어린이 갑자기 뛰어들면 어떡하지? 또 자전거 타고 내 앞으로 퍽 달리면 어떡하지? 등등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좀 더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하고 좀 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지키는 처방도 받았지만 예전에는 그냥 괜찮게 쑥쑥 지났는데 지금은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에 대비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러나 운전에 대한 자신감은 그전에는 내가 나만 잘하면 괜찮았지 하는데 이제는 운전에 대한 자신감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부작용도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좀 자제를 해야 되나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좀 옛날하고 지금하고 중간 정도로 해야 되나요? 모르겠네요. 예, 맞습니다. 운전하기가 겁이 납니다. 저는요, 운전 안 한 지 꽤 됐어요. 제가 이렇게 하루에도 몇십 개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도저히 좀 피할 수 없는 사고인데, 그런데 경찰은 차 대 사람 사고다. 차가 책임이 있다. 검찰 법원에 가서 무혐의나 무죄 받기도 하지만은, 1심에서 난 도저히 피할 수 없을 때 2심에서 유죄 나오고 항소심까지 가고, 그런 사례들을 저는 날마다 보잖아요. 물론 이게 무죄되고 그런 사건은 뭐 며칠에 한 번, 또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겠지만은 제가 볼 때 거의 날마다, 저걸 어떻게 피해, 저걸 어떻게 피해. 그런데 내 차에 사람이 붙어서 크게 다치고 내 차에 사람이 붙어서 사망하면 나한테 잘못이 없다는 게 밝혀지더라도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이. 예를 들어서요. 제가 잘 가고 있었어요. 제가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빗길에 미끄러지고 중앙선 침범에 어떤 어때 벽 달리더라고 제 차량 붙였는데 사망했어요. 안전만 써갖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번 사고는 사망한 분께는과 그 유족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좀 아쉽죠. 저렇게 아쉬운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이번 사고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앙선 넘어서 미끄러지는 오토바이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고는 100대 0입니다.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한 변호사 사람이 죽었는데 100대 0이라고 이란 저한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내 잘못 하나도 없는데도 저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한문철의 몇 대 몇. 너 몇 대 몇 하는 놈이 인간이 먼저 돼야지. 법이 먼저냐, 인간이 먼저냐. 무서워요. 그래서 아예 저는 운전을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한테도 여보 당신도 가능한 운전하지 마. 그리고 주말에 어디 같이 갈 때요. 택시 불러서 가고요. 그리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요. 웬만하면 걸어 다니고요. 정말 무서워요. 제 집사람이 사고 내보세요. 그러면은 사고 내갖고 누가 뭐 식물인간이 되거나 사망하거나 근데 집사람 잘못은 없거나 있어도 조금 90대 10 또는 100대 0 그거 왔다 갔다 하는 사건. 그렇다고 한 변호사 당신 와이프라고 그렇다고 당신이 100대 1을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은 저 사무실 문 닫아야 돼요. 너무나 겁이 나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분 말씀. 한문철 TV를 너무 많이 본 후유증, 부작용. 한문철 TV를 보신 분도 이러시니 한문철 TV를 하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운전이 겁이 납니다. 운전을 내가 법규 지켜서 좌우 앞을 보고 가면은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어야 되는데요. 근데 나는 정상인데 상대가 비정상인 경우가 많아요. 자동차도 비정상, 오토바이도 비정상, 자전거도 비정상, 사람도 비정상.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를 몰고 밖에 나가는 순간 본인 말고 그 누구도 믿지 말아라. 그리고 그 어떤 차들도 그 어떤 사람도 갑자기 나를 향해서 달려들 수도 있다. 저기 개들이 있어요. 저쪽에 아주 평온하게 가만히 잘 있어요. 꼬랑지 살랑살랑 치면서 그래서 그 지나는데 갑자기 달려들 수도 있어요. 어떤 게? 미친 게 나가는 순간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운전 한번 하고 어디 갔다 오면은 여러분들 피곤함이 느껴져야 돼요. 왜? 혼도 신경 써야 되니까요. 근데 운전하고 갔다 와서 개운함이 느껴진다? 그러면 아직까지 운전이 무섭다는 거 모르시는 거예요. 한문철 TV를 너무 많이 본 후유증, 부작용. 예, 정답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무서우면 활동을 못 해요. 그래서 한문철 TV가 추구하는 바는요. 내가 법규 지키고 속도 지키고 법규 지키고 안전하게 앞에 잘 보고 뭐가 보이면 미리 조심하고 내가 조심하면 나도 조심하고 상대도 조심하고 서로 조심해서 그래서 신뢰의 원칙, 믿음. 내가 법규 지킬게 너도 법규 지켜. 차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서로가 자기 안전 자기가 책임지는 하지 말라는 하지 마는 그러한 성숙된 교통 문화를 위해서 한문철 TV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죠. 근데 그런 날이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정말 사주 경계라지 사주 경계. 예, 사주가 뭐예요? 전, 후, 좌, 우. 이분 말씀이 맞아요. 가는데 문이 펑 열리면 어떡하지? 앞에 뭐가 보이면. 근데 너무 신경 쓰면 못해요. 너무 신경 쓰면 못하고요. 다만 앞에서 금방 차가 저 앞에 가서 쓰더라? 저 차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네? 그리고 사람이 있다. 골프 지날 때 조금 더 조심하시고요. 혹시 모르면은 느낌이 안 좋으면 빵. 아, 그래? 관심법이 필요해요. 운전할 때요. 관심법. 저기 이상 뭐 튀어나올 것 같다. 그 느낌이 딱 들어야 돼요. 내 놈이 마군이구나. 옛날에 궁에 그 태조왕건에 나오처럼 그런 마음으로요. 네, 그러한 전부 다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거는 좀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혹시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골목길 안 보이는 곳에서는 미리 조심해야 돼. 안 보이는 곳에서는 시야 확보가 되지 않으면 조심해야 되고요. 또 신호 바뀌기 전에 바로 나올 게 아니라 신호 바뀌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3초의 여유. 컴컴한 밤에는 상향등 켜시고요. 맞은편에 차 없을 때, 앞에 차 없을 때 앞에 차가 가면은 그 차랑 간격을 두고 안전거리 두고서 그 차 따라가면 그 차가 나를 간보해 주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잘 안 보니까 속도를 좀 낮추시고요. 그리고 무단횡단하는 사람 없는지 내 녹색 신호에서 샹 달릴 게 아니라 혹시에 대비해서 주변을 살피는 또 차로 변경할 때 깜빡이 넣고 그 한 30m 가면서 그래서 깜빡이 한 3번 정도 깜빡이 할 때까지 먼저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한 번만 보지 말고 2번 보고 한 번 보고 또 한 번 봤을 때 이상하다. 그때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좀 있으면 이제 민식이법 시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은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진짜 조심. 시속 10km 이하로 가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30km도 빨라요. 자전거 앞에 자전거 가면은 그 자전거를 할 때 지나갈 때 가볍게 빵 해주고 자전거 옆으로 피할 때 자전거 피하지 또 한 번 가볍게 또 빵 하지 말고 빵. 그리고 자전거 옆을 지나갈 때는 충분한 안전거리 1m도 부족해요. 내가 가는 자전거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2m 이상 거리 두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럴 때 그때 속도를 줄여서 가야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안전운전, 방어운전 나 혼자 갈 때는 쭉 가도 되는데요. 그런데 다른 차, 오토바이, 다른 자전거, 다른 사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에 대한 자신감 갖지 마시고요. 항상 나는 불안전해. 난 더 조심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운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저희 운전 직원이 있잖아요. 제가 어디 갈 때 저희 직원이, 그런데 기사 있는 분이 그렇게 많나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운전해야 될 때는, 그럴 때는 진짜 조심, 더 조심. 한문철 TV에 나왔던 그 내용들, 그런 상황이 되면, 옛날에 이런 사고도 있었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면 더 조심하게 되죠. 만일에 대비해서. 그러면 엑셀레이터로 발휘할 것이 브레이크도 살짝 옮겨지면서 여차면 브레이크 밟을 그런 마음. 네. HTY님. 정말 좋은 글입니다. 제가 안타까우면서도 반갑다고 한 얘기가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타까우면 너무 위축됐을 때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운전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나도 지키고 상대도 지키고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그래서 교통사고 제로가 되면 저희 이제 한문철 TV 문 닫고 그때는 저 먹방, 여행 그런 거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 이제 저도 좀 재밌게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함께 기원하십시다. 고맙습니다.